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프듀 말사전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의 DJ 민채, 신비입니다. 신비씨, 지난 여름 특집 방송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 진짜 재밌게 놀다 왔어요. 오, 제주도라니 너무 부럽네요. 저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문제였던 게 제가 선크림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런 촉감이 약간 선호하지 않는 촉감이어서 선크림을 잘 안 발랐는데 그랬더니 어깨가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여기 옷 자국 그대로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 탄 자국이 남았거든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선크림을 바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그쵸, 잠 중요하죠. 제가 학기 중에는 이제 아침 수업을 들으러 1시간 정도 통학을 했어야 돼서 잠이 진짜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지금 오전에 깨어있던 기억이 없어요. 그쵸. 근데 방학 때는 원래 조금 늦게 일어나고 생활하는 게 그쵸, 좀 네. 아닌가요? 그쵸. 민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도 신비 씨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과 친구 3명이랑 처음 보는 친구 3명이서 몽골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 보는 친구랑도 같이 갔어요? 네, 그 여행 경비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패키지로 가게 돼서 이렇게 6명을 꾸리기 위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몽골이 정말 자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좋았고 같이 간 사람들도 너무 좋았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겠다, 진짜. 자연이 되게 멋있죠, 거기 가면. 맞아요. 그리고 별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낭만적이다. 저도 몽골 꼭 가고 싶네요. 민재 씨도 이렇게 엄청 알찬 방학을 잘 보내고 계셨네요. 그쵸. 근데 신비 씨, 근데 오늘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요. 오늘은 저희 12기들의 첫 정규 방송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민재 씨, 첫 정규 방송에 임하는 마음가짐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프렌디오에 처음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정규 방송을 진행할 때가 왔다니. 긴장도 되면서도 항상 그래왔듯이 신비 씨와 함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도 활기차고 신나게 진행해 봅시다. 네, 좋아요. 그럼 저희가 진행할 정규 방송의 주제는 무엇인지 신비 씨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의 주제는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깊게 알아가 보는 것인데요. 오, 키워드에 대한 의미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키워드의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 속에 담겨있는 더욱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사연도 들어보고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책이나 노래 등을 통해 재정의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이번 방송 주제 정말 새롭고 좋은데요. 그쵸.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깊게 파헤쳐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럼 저희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다룰 예정인가요? 그건 일부에서 저희가 직접 사전 속으로 들어가서 정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전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럼요. 오늘 방송 정말 신박한데요? 그쵸. 그럼 본격적으로 1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저희 12기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규 방송이니 가오의 시작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길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가오의 시작을 듣고 일부로 돌아왔습니다. 신비씨, 저희 그럼 우선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정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어서 사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와, 진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네요. 어떤 키워드로 한번 정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프렌디오 12기 정규 방송의 첫 방송이니까, 즉,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키워드, 어때요? 좋은데요? 역시 민츠씨 센스 짱. 그럼 저희 오늘은 시작에 대해 깊게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몇 페이지에 있지? 비로소 시, 지을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하다. 자, 시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사전 밖으로 나가서 시작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아요. 신비씨, 시작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여러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예를 들면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첫 출근, 첫사랑 등등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처럼 저희는 많은 시작과 처음을 겪죠. 신비 씨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 편인가요? 감정이라고 하면은 저는 왠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더욱 긴장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시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심리적인 이유가 클 것 같은데요? 심리적 이유요? 네, 대표적으로 행동 활성화 이론, 점화 효과 이론, 초도 효과 이론이 있어요. 저 행동 활성화 이론이랑 점화 효과 이론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먼저 행동 활성화 이론은 행동하는 것, 즉 시작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행동을 시작해야지 기분이 변화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신비씨. 특히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뭔가를 하면 기분이 더욱 나아지잖아요.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만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지 우리의 기분이 바뀌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역시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민채 씨 혹시 점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점화 효과는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행동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게 우리 뇌의 사고와 감정을 자동으로 이끄는 작용이에요. 그러면은 예시로 책을 펴기만 해도 우리의 뇌가 약간 공부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거 맞나요? 오, 역시 신비씨. 정확했어요. 또 산책을 시작하면 생각이 맑아지는 것도 이 점화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그쵸. 다시 말해 시작은 단순한 동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촉진제인 거죠. 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니까 시작이 진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리적 요인 차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초도 효과인가요? 네, 혹시 초도 효과에 대해 아시나요? 초도 효과요? 아니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초도 효과는 여러 정보나 단어가 제시될 때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접한 정보가 이후의 판단이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오, 네, 맞아요. 예를 들자면 첫인상의 중요성으로 말할 수 있죠. 첫인상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의 한 심리학자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0.1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13초요? 그렇게는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다니. 진짜 새로운 정보네요, 이건 완전. 네. 첫인상 이야기하니까 신비 씨가 느낀 제 첫인상도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저희 서로의 첫인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신비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채 씨 처음 봤을 때 같은 DJ라고 해서 일단 너무 반갑고 호감이었고 딱 봤을 때 되게 단아하게 예쁘고 똑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느조시라고 하죠. 느낌이 좋다. 첫인상이 좋아서 그 후에도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느낀 신비 씨의 첫인상도 말씀해 드릴게요. 좋아요. 우선 신비 씨 처음 보자마자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예뻤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인사를 건넸을 때 목소리도 너무 청아하고 말도 너무 잘해서 이 사람 바로 DJ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아서 더욱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민트 씨한테 그렇게 좋게 보였다니 다행이네요. 확실히 첫인상 이야기를 통해서 초도 효과에 대해 알아보니까 훨씬 쉽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그런데 초도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뇌의 가소성 때문이에요. 뇌의 가소성이요? 네, 뇌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이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뇌에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입력된 정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역시 민재 씨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초도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뭔가요? 바로 네오포비아라는 것인데요. 새로운이라는 뜻의 네오와 공포심을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진 것으로 새로운 환경, 경험 등의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저 네오포비아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네오포비아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그걸 바로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해요. 사실 저도 이 푸드 네오포비아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음식에 푸드 네오포비아를 겪으셨나요? 부끄럽지만 전 연근이었습니다. 연근을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울퉁불퉁 못생기고 맛도 없을 것 같아서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연근을 먹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연근 조림이나 연근 튀김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연근 완전 인정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연근을 진짜 싫어했어요. 뭔가 색깔도 좀 칙칙하고 모양도 이상해서 맛도 좀 이상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신비 씨는 그런 푸드 네오포비아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지를 처음 봤을 때 색도 이상하고 향도 좀 특이해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한번 바지를 접한 뒤로는 너무 제 취향이었어서 지금까지 바질 파스타랑 바질 리조또를 진짜 즐겨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질도 사실 처음 보면 조금 먹기엔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저 또 푸드 네오포비아를 겪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요? 가지요. 신비 씨는 가지 좋아하시나요? 가지... 어릴 때는 가지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좀 못생기고 먹지
않고 싶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긴 하네요. 어릴 때는 항상 가지를 먹기 싫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나오면 늘 편식하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나름 괜찮던데요? 오, 정말요? 저도 신비 씨처럼 가지 그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별로고, 색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급식 메뉴로 가지 나물이 나오면 절대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앞에 파는 가지 덮밥이 있는데요. 그걸 먹은 뒤로는 가지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그 가지덮밥이요? 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짜 신비 씨 믿고 꼭 먹어봐야겠어요. 그 맛있는 걸 꼭 드셔보셔야죠. 그걸 먹으면 진짜 가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전혀 물컹거리지도 않고 완전 그 가지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덮밥이에요. 오, 신비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짜 꼭 먹어봐야겠네요.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까지 저희가 싫어하는 음식은 모두 처음 보면 먹기엔 어려운 음식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신비 씨, 시작에 엮인 심리 효과까지 알아보니까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왠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이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그럼 시작에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나요? 저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이 궁금해지네요. 이대는 워낙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학교여서 그런지 시작도 왠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쵸. 이대는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스크랜튼 여사가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교육하면서 점점 이화학당으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한 명의 용기 있는 시도가 지금의 이화를 있게 한 거네요. 맞아요. 이처럼 시작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스크랜튼 여사의 용기를 본받아서 앞으로는 시작을 조금 덜 두려워해야겠네요. 좋아요. 저희 그럼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1부에서는 시작이라는 키워드 자체에 집중해보았다면 2부에서는 키워드와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의 시작을 응원하는 듯한 가사를 담고 있는 김동률의 출발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
하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시작과 관련된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 DJ들이 함께 경험담을 나누면서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사연을 듣고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알아보면 그 키워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시작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준비됐는지 신비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저는 처음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다가 대학에 와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첫 주부터 실수를 연달아 하니까 사장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고 저를 몇 번 혼내기도 하셨죠. 음료 레시피는 외웠는데도 바쁠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매번 실수할까봐 두려워졌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작아지는 제 모습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실 며칠 전에는 쉬는 시간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다들 처음엔 이런 감정을 겪는 걸까요? 처음이라서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부족한 걸까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설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감정도 함께 오는 거라는 걸 요즘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잘 견디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시작과 관련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신미 씨는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연자분의 고민이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할 때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왠지 모르게 공감이 더 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모두 처음이라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제 주변에서도 여름방학을 맞아 첫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항상 뭐든지 그래도 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좀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를 시작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난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학원에서 조교 알바를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의 음료수를 제가 다 모아서 사와야 되는데 잘못 사온 적도 있었고 어떡해.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강사님이 수업하시는 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을 영상 강의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그 카메라 앞을 자꾸 지나다녀가지고 카메라에 찍힌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혹시나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줄까 봐 걱정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알바라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능숙한 알바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줄었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도 있구나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처음 할 때부터는 능숙할 수 없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힘든 것들을 좀 극복하면 어떻게든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녹음하러 오기 전에 딱 알바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실장님이 저한테 신비 너무 잘 믿고 있고 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어머. 약간 감회가 새롭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역시 신비 씨 어디서든 인정받는 감사합니다. DJ군요. 저도 신비 씨처럼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 알바를 구하기 힘들어서 단기적으로 약간 몸 쓰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일주일은 일도 너무 힘들고 적응도 안 되는 데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무거운 택배를 옮기는 일을 맡게 됐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잘 해내지 못할 때도 많았고 자연스레 몇 번 큰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딱 2주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몸에 붙더라고요. 또 사람들도 제게 뭔가 고의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걸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직원분께서 꾸준히 제가 일하러 나오는 걸 보고 인정하시면서 방학 동안 계속 나와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몸에 붙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가짐만 잘 먹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또 꾸준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 초반엔 일을 잘 못하더라도 좋게 봐주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민채 씨도 이렇게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던 그런 알바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20대에 처음을 다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항상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20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가져도 되는 법 아닐까 싶어요.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빛나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시작은 조금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주눅들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실패들이 쌓여서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신비 씨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패가 두려워 행동하기를 망설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특히나 더 신중한 성격이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진짜 특히나 더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의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연자분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겪고 계신 고난이 모여서 사연자분의 앞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전부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맞습니다. 저희 조언들이 사연자분께 꼭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2부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신비 씨, 사연을 통해 시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제 이야기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시작하는 것에 떨림 그리고 설렘이 함께 느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과 관련된 두 번째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엄청 들떴죠. 부모님이 짐을 옮겨주시고 돌아가신 뒤에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집에서는 늘 들리던 소리들, 밥 짓는 냄새, TV 소리, 엄마의 발소리, 그런 익숙함이 다 사라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불 끄고 누웠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독립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막 밀려왔죠. 처음으로 집이 그리웠고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 어색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문 잠그고 자는 것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은 이 시작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왠지 더욱더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낸다는 사연자분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민채 씨도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진짜 공감이 잘 되겠네요. 저도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는데 대학교 입학 전 로망이 자취였지만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하다고만 하진 않더라고요. 오, 정말요? 왜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항상 가족 곁에 있다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늘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무엇보다 항상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집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많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아직 비록 자취를 시작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저도 자취를 하게 될 테니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다들 이제 언젠가는 독립하고 그렇게 될 텐데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민채 씨, 그럼 저희들의 고민들을 바탕으로 사연자분께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나요? 저는 오히려 사연자분께 지금 이 낯선 기분과 두려움을 조금 받아들이고 지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익숙하지 않은 곳에 혼자 남겨지면 낯설고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사연자분은 처음 혼자 살게 된 거라 이 두려움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죠. 그럼 민채 씨 말대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히려 낯선 상황 속에서 강제로 잘 적응하기 위해 애쓰게 되면 그에 따른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연자분께 지금 당장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따뜻한 조언이네요. 신비 씨는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가요? 저는 사연자분만의 작고 소중한 루틴 하나 만들어 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오, 작고 소중한 루틴이요? 네, 거창한 거 없이 그래도 작고 소중한 루틴 하나 있으면 좀 외롭고 불안한 기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하루 한 끼에 따뜻한 밥 해먹기,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 열기, 아니면 자기 전에는 조용한 노래 틀어놓기 같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루틴을 정하게 되면 훨씬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오, 루틴 만들기라? 아, 맞아요. 뭔가 자취생들은 밥 한 끼 해먹기도 힘들고 뭔가 편하게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의 작고 소중한 루틴 만들기와 민채 씨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 조언들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분명 훨씬 낯선 기분도 두려움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사연까지 들으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사연은 민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시작됐어요. 반에는 키도 작고 조용한 편이었던 저는 유난히 밝고 활달했던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됐죠. 그 친구는 모두와 잘 지냈고 저랑은 우연히 과학실에서 짝이 되면서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작은 쪽지와 초콜릿을 책상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오늘 내 생일 맞지? 축하해. 작은 웃음. 그 짧은 문장에서 제 마음이 시작됐어요. 고백하지도 못했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지만 학교 끝나고 같은 방향이라 같이 걸어가던 그 15분. 그 시간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졸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설렘이란 감정을 처음 가르쳐줬기에 아직까지도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연락해 볼까요? 잊고 새로운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와, 진짜 로맨틱하다. 이번 사연은 진짜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거 있죠. 저희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다들 짝사랑 해봤잖아요. 그쵸. 저도 중학교 때 짝사랑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한 사랑이잖아요. 그쵸. 저도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마음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첫사랑. 정말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사랑은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첫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요. 특히 아까 막 사연에서 오늘 네 생일 맞지? 축하해. 저 이 메시지 한마디가 얼마나 설레든지요. 제가 더 괜히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지 씨 완전 몰입하셨네요. 거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고백도 못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첫사랑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그 15분 정도를 함께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사랑은 반드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정말 예쁘고 또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연락을 해볼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결정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고, 진짜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실 정도라면은 사연자분의 마음이 그렇게 작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간절함이 느껴져서 한 번쯤은 연락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저 신비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물론 다시 연락하는 것도 정말 용기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겨둘 때 더 아름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첫사랑은 특히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좋아하던 그 첫사랑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은 아니더라고요. 오, 정말요? 저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별거 없었고, 그냥 서로 이제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만 묻고,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일단 서로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이제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서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민채 씨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 물론이죠. 저도 첫사랑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생 때였는데 체육 시간에 물 챙겨주고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풋풋한 것들이 진짜 설레는 법이죠. 근데 저도 중학교 때는 공학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거의 희미해요. 그쵸. 여고 가면은 막 짝사랑썰 얘기하고 그쵸. 막 연애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이제 얼마나 부러운지. 맞아요. 진짜 우리 학교에서는 연애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은 연애하고 그러니까 부럽기도 했죠. 막 이런 체육 시간에 설레는 에피소드도 생기고. 그쵸. 공학 이래서 부러운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진짜. 근데 첫사랑이란 게 항상 뭔가 꼭 성사되거나 진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첫사랑인 것 자체를 내 감정을 가장 처음으로 크게 흔들어 놓은 존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설렘을 가르쳐줬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감정을 기억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는 새로운 설렘을 만날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사랑도 좋지만 이제 사람마다 주는 감정은 진짜 각각 다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혹시 근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자꾸 미련이 남는다면 조심스럽게 아주 가볍게 안부 인사 정도는 건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응을 보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정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돌적으로 가지 말고 이제 가볍게 안부 인사 정도 좀 나눠보고 저처럼 이제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인사 정도 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기류가 있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 보고 아니라면은 이제 깔끔하게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연자분 그리고 설렘은 또 찾아와요.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분명 또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싶은 날이 올 거예요. 맞아요. 민지 씨 너무 감성적이다. 맞아요. 언젠가 새로운 사랑은 또 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연자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진짜 잘 알겠어요. 그 첫사랑의 기억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잘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연자분이 앞으로의 사랑도 또 기대하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작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비소유의 비기닝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I wanna show you more 오늘 내게 와줬으면 해 너를 기다리는 classic mood I wanna show you more tomorrow 너를 향한 나의 맘들 I wanna show you more 더 생각난단 말야 널 기다리면 falling afternoon I wanna show you more 더 다가갈래 너를 향한 나의 맘들 Wanna show you 다 보여줄게 너를 봐도 다 보고 싶어 하나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Wanna show you 더 보여줄게 너를 봐도 더 보고 싶어 하나 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For the love of it 하루 종일 그 시간에 멈춰 For the love of it For the love of it 나만 간직하고 싶어 I wanna show you more 오늘 좀 더 용기 내볼래 네가 기다린 걸 다 알아 I wanna show you more tomorrow 매 순간이 꿈만 같아 I wanna show you more 난 꿈꿔왔단 말야 나 한 걸음씩 지금 가볼게 I wanna show you more 더 말해줄래 우린 같은 마음인걸 Wanna show you 다 보여줄게 너를 봐도 다 보고 싶어 하나 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Wanna show you 더 보여줄게 너를 봐도 더 보고 싶어 하나 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I wanna live in this new world This new world I wanna live in this new world, this new world. Wanna show you 다 보여줄게, 너를 봐도 다 보고 싶어. 하나 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Wanna show you 더 보여줄게 너를 봐도 더 보고 싶어 하나 둘부터 열까지 시작할까 나 For the love of it 하루 종일 그 시간에 멈춰 For the love of it For the love of it, 나만 간직하고 싶어. 비소유의 비기닝 듣고 왔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시작과 관련된 책과 노래를 알아보고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DJ만의 말로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시작을 두려워하는 청취자분들께 이번 3부에서 소개하는 책과 노래를 통해 조금의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작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비 씨,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작을 두려워하고 미루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해 당장 첫 발을 내딛게 해주는 자기계발서예요. 맞아요. 침대에 누워 고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자기 대화를 끊고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7가지의 자기 확언을 소개해 주는데요. 신비 씨, 그 7가지의 확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7가지 확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렇게 7가지의 자기 확언을 통해 완벽한 순간이나 환경만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 듣기만 해도 벌써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막 샘솟는데요. 맞죠. 이 책의 작가인 게리 비숍이 의도한 바도 바로 그것이에요. 불안을 떨쳐버리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고자 했죠. 혹시나 시작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책을 알아봤습니다. 신비 씨,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무엇이죠?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시작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혹시나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면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바로 NCT 드림의 헬로 퓨처입니다. 이 노래는 밝고 희망찬 멜로디로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가득 불어넣어주는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가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평소에 이 곡을 자주 듣는 편인데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가사 몇 가지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 역시 신비 씨. 전쟁 같던 시간들은 모두 뒤로 오네. 가슴이 소리치네. 달려가 날아봐. 기다렸어 어서와. 어디든 we are coming together. 아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헬로 퓨처. 너를 만나 같이 더 빛나. 날개를 펼치고 또 꺾이고 다쳐도 누구보다 강한 너잖아. 미래에도 널 사랑할 나란 걸. 오, 신비 씨 잘 들었습니다. 이 헬로 퓨처라는 가사가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사로 잘 풀어 쓴 것 같아서 너무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진짜 시작에 대한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잘 될 거야 헬로 퓨처라는 가사가 내 자신이 나를 무한히 응원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방금 신비 씨께서 헬로 퓨처라는 좋은 곡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선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입니다. 아, 그 노래 너무 좋죠. 그 노래 그러면 민지 씨가 추천하는 가사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네.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너무 좋은데요? 약간 헬로퓨처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진짜 응원이 되고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많이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헬로 퓨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노래라면 행운을 빌어주는 약간 상대방에게 내게 힘을 줘.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종업식을 할 때 그때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담은 그런 졸업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래가 삽입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그때 학년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될 때를 좀 더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에요. 맞죠. 이 곡은 특히 사람들이 약간 첫 시작을 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감성적이고 힘이 많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덧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죠. 그쵸. 저희가 그럼 오늘 방송에서 시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게 알아본 만큼 저희 DJ만의 의미를 담아 시작을 재정의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어서 다시 사전 속으로 들어가서 재정의해보도록 해요. 신비 씨가 재정의한 시작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불확실함 속으로 던지는 작은 용기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실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그 용기,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닐까요? 와, 역시 신비 씨. 이렇게나 멋있는 정의를 내려주시다니. 저 조금 부담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민지 씨는 어떻게 재정의하셨나요? 저는 서툴기 위해 하는 도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사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처음은 서툴죠. 처음이기 때문에 서툰 그 모습 자체로 빛나고 찬란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민채 씨 부담되신다면서 역시나 잘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조금 머쓱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해본 것들을 바탕으로 시작을 재정의하러 가볼까요? 비로소 시, 지을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하다. 불확실함 속으로 던지는 작은 용기. 서툴기 위해 하는 도전. 네, 이렇게 저희 DJ들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재정의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K-윌의 오늘부터 1일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 하니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나도 전면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한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너를 사랑해 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을 셋두 눈을 뜨고 보이는 걸 얘기해봐 잘 안 보이니 네 남자가 안 보이니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런 말 나도 정면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baby 못생긴 애들 중에 baby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알겠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baby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한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널 사랑해 내게 와 고민하지 말고 다가와 망설이지 말고 나 조금 부족한 건 알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baby 잘생긴 애들 중에 착한 남자 찾을 수가 없대 내가 그 누구보다 착한 걸 알잖니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baby 너랑 나랑 둘이 제일 잘 어울린대 그 어떤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너를 사랑해 K-윌의 오늘부터 1일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저희의 첫 정규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민채 씨 오늘 첫 정규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전에 몇 번의 방송을 해보았지만 정규 방송이라 하니까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첫 정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PD님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기획안이 너무 마음에 든 거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쵸. 기획안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비 씨와 함께하게 될 녹음이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근데 그 기대에 부합하게 오늘 방송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정규 방송 시리즈도 매우 기대가 되네요. 저도 민채 씨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다른 방송들이 녹음했을 때도 정말 행복했지만 오늘은 다른 방송들보다도 조금 더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제도 너무 재밌었고 그만큼 저희 시작을 응원해주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서 또 저도 응원을 많이 받은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의 키워드였던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진짜 별 생각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작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쉽게 흘려보낼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에 대해 이렇게나 깊게 생각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시작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공감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DJ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조금이나마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음 에피소드가 있으니 여러분도 다음 방송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에피소드에선 어떤 키워드를 다룰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프렌디오 DJ 민채, 신비였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